자,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실력 양성 운동은 1920년대 다른 데가 아니고 국내에서 벌어진 운동이야. 해외가 아니고 국내에서.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애국겜 운동이랑 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알까요?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발전시켜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는 운동이 실력 양성이지. 애국계몽 운동이 뭐였어? 경제, 교육, 문화 발전시켜서, 그지? 독립을 지키자. 이게 애국계몽 운동이었잖아. 그러니까 실력 양성 운동이랑 애국계몽 운동은 거의 그 내용은 비슷해. 경제, 교육, 문화를 발전시켜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애국계몽 운동은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식민지가 되기 전이었으니까 독립을 유지하자라는 거고, 같은 맥락에서 경제, 교육, 문화를 발전을 시켜야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력 양성 운동이지. 그러면 뭐 비슷하겠지. 학교 많이 만들자, 뭐 공장 짓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비슷한데 구별도 해야 돼. 애국계몽 운동은 1900년대 초반이야. 그러니까 190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 추진되었던 운동이 애국계몽 운동이고, 실력 양성 운동은 1920년대에 추진된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점도 많지만 구별은 엄밀히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경제, 교육, 문화를 발전시키자라는 목표는 같지만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구체적인 예는 당연히 다른 시대니까 또 다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어떻게 추진을 했냐면 애국계몽 운동은 우선 물산장려 운동, 경제와 관련이 있는 거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 교육과 관련이 있는 거고, 문맹퇴치 운동은 일종의 문화와 관련이 있겠지. 교육이랑도 관련이 있고, 문맹퇴치 운동은. 물산장려 운동부터 보자면, 자, 배경이 있어. 1920년에 회사령이 폐지가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인들이 이제 회사를 설립하는데 제한이 없어지니까 한국인들도 회사를 많이 만들었겠지. 그래서 뭐 경성방식 주식회사라든지 평양 메리아스 공장 같은 회사들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20년대가 되면 우리가 20년대 수업에서 배웠듯이 일본 자본이 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회사를 설립하는 게 활발해지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인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회사령이 폐지돼서 또 그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다고 총독부가 한국 기업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 편하게 여러 가지 뭐 관세를 없앤다든지 그런 정책을 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립한 민족 산업이나 자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는데,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많이 만들어졌어. 한마디로 물산 장려 운동은 국산품을 사용하자는 거야. 일본 제품 쓰지 말고 우리나라 공장,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서 민족 자본을 키우자는 거지. 그래서 다 이렇게 우리 손으로 만든 것, 우리 손으로 우리가 쓰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되겠지. 또 이것도 조선물산을 먹고 사자, 먹고 입고 쓰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걸 사용하자는 거지. 외국 거 쓰지 말고 똑같은 물건이 있으면 국산품을 좀 품질이 좀 안 좋더라도 그걸 쓰자는 거야. 그래서 이 물산장려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자,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1920년 평양에서, 다른 데가 아니야,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가 발족이 돼서 활동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산품 애용을 주장하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지. 하지만 이렇게 추진되던 물산장려 운동이 한계가 존재하는데, 국산품 쓰자는 건 좋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성과를 거뒀어.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당시에는 소규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국산품을 많이 사주고 싶어도 그 사람만큼 만들어내질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격이 상승해, 국산품이.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듣냐면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싫어하고 공장 사장님들 싫어하겠지.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다. 도대체 이 물산장려 운동을 해서 일반 백성들이 얻는 이득이 뭐냐 이거야. 공장이나 그 우리나라 사람들 몇 안 되는 공장이나 이득을 보지. 그치?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만 상승을 하지 우리나라 민중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비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료 1과 자료 2를 보면 자료 1은 물산 장려의 취지서니까 이것은 물산 장려 운동을 찬성한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거겠지. 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 장려하기 위해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쓰고 조선 사람은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국산품 애용이라는 물산 장려 운동의 목적을 나타내 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어. 자, 실상을 말하면 노동자들은 세상적인 물산 장려 말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외국 거 물건 안 썼는데 자본가나 중산계급이 자본주의적 침략의 위협을 당하고 착취되고 있는 경제적 정복관계 엄연한 사실 저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민족적이란 미사역으로서 동족 안에 있는 착취 피착취에 상반하는 양극단의 계급적 의식을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한마디로 사회주의자들은 계급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단 말이지. 얘네들이 원래 대립되는 애들인데 자본가가 우리나라 자본가가 있고 외국 자본이 있으면 외국 자본한테 우리나라 자본가가 쓸려 나갈 것 같으니까 노동자들한테 도와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주의자들이 봤을 때 어차피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계급인데 자기네들이 외국 자본한테 먹힐까봐 도와달라고 하는 꼬라지가 참으로 우습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핑계라는 거지. 민족적 애국적 하는 감상적 미사로서 눈물을 흘리며 저들과 이해가 전혀 상반된 노동계급의 후원을 갈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 어렵다. 이걸 말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만이라도 이해를 하세요. 이건 사회주의자들이 썼고 사회주의자들은 울산장려운동을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봅시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쉽지. 대학을 만들자는 얘기잖아. 그럼 대학을 왜 만들자고 했냐? 대학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식민지 조선에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없어. 고등학교까지밖에 없고 대학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 지금은 대학이 수백 개나 있는데 이때는 대학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조선교육회 등이 총독부에 대학 설립 요구했지만 당연히 거절당하지. 우리나라에 대학 만들 생각이 처음에 총독부가 별로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총독부에서 안 만들어지니까 관립대학이 안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민간인들이 돈을 모아서 밀립대학을 설립하겠다. 사립대학을 만들겠다는 거야. 민족적인 교육을 하는. 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지. 한국인과 일본인을 비교하면 한국인들이 일본인에 비해서 교육적인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단 말이야. 이것도 한국에 사는 일본인들 기준이야. 인구 1만 명당 초등학생이 1200명 일본. 우리나라 사람은 200명. 그러니까 같은 인구 비례로 봤을 때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 초등학생 숫자가. 근데 초등학생 숫자는 그나마 나은 편이야. 20분의 1이지. 이거는. 중등 여학교에 다니는 사람 129분의 1에 불과하지. 그 다음에 63분의 3, 20분의 1에 불과하지. 14분의 1. 14분의 1. 그치? 이거는 거의 뭐 대학예과이나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인에 비해서 같은 조선에 살아도 같은 조선 땅에 살아도 이렇게 교육적인 혜택이 다르고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없어. 정식 대학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대학 1925년이면 그래도 대학을 거의 만드는 시점인데도 이런 식이란 말이지.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럼 대학교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일본은 가야 된다 이거야. 조선에도 대학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추진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실력양성운동과 연관이 있지. 실력양성운동은 교육을 중시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 1922년에 이상재,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상재야.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하고 이번엔 서울이야. 우리가 이전에
물산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일어나잖아. 그치?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서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가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이런 식만 모두 1,000만 원 모아서 그걸로 대학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이 구호를 잘 알아두세요. 이 구호가 나오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야. 그래서 국내와 해외의 호응을 얻어서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 자, 근데 좌절된다. 첫 번째, 총독부가 당연히 이걸 달갑게 여기지 않았겠지. 그래서 탄압을 했고, 두 번째, 돈을 모아야 하는 1924년과 25년에 가뭄과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져서 대학 모금이 안 돼. 일단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대학 설립하겠다고 모금 운동에 돈을 낼 사람은 별로 없었겠지. 그래서 모금 운동이 어려워집니다. 자, 거기에 1924년에 일제는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 왜냐면 한국인의 자발적인 대학 설립 운동을 무마하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진짜로 돈을 모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밀립대학을 만들어버리면 그 대학에서는 당연히 민족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겠지. 그러면 거기서 그 대학에서, 밀립대학에서 졸업한 엘리트들이 민족적인 교육을 받아서 배출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인재들이 배출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서 민족적인 인재가 등장하는 걸 막고 당연히 자기네 제국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려고 하겠지. 그거는 일본의 의도고, 경성제대를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친일파라던가 일본에 협조하고 제국주의에 동조하는 사람인 건 아니야. 하지만 일본인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한 거야. 밀립대학을 만들어서 민족적 교육을 해야 된다. 일본은 그런 민족적 교육을 막고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제는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하고 대학 설립 운동을 무마시킨 거지. 야, 밀립대학 만들지 마. 우리가 경성제대 만들어줬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맹 퇴치운동을 봅시다. 문맹이 뭔지는 알지. 글을 못 읽는 사람이라.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이 제대로 교육을 우리나라 사람한테 안 시켜주기 때문에 글도 못 읽는 사람이 많아. 특히나 일본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한글을 읽을 줄 알건 모르건 지네는 신경을 안 쓴다고. 어차피 자기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를 잘 알길 원하겠지. 자기네들이 통역 없이 부려먹기 쉽게. 근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한글을 읽을 줄 아냐 모르냐는 일본 사람들이 알 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문맹이 많았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 못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차별적 교육 정책으로 한국인 사이의 문맹자가 오히려 늘어났다. 그래서 문자를 보급하고 민족을 개봉하고 생활 개선시키기 위한 문맹 퇴치 운동이 일어났다. 문자를 보급했다. 당연히 글을 가르친다는 거지. 글을 가르치면 글 가르치는 걸로 끝이 아니지. 그 글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겠지. 그리고 생활을 개선시킨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시골에 살고 있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옛날 미신이나 아니면 잘못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계몽시켜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와 교육, 이런 의도로 문맹퇴치운동이 일어나는데, 자, 문맹퇴치운동은 당시 20년대에 만들어졌던 민족 언론에서 특히 경쟁적으로 추진하게 됐어.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문자보급운동이라는 이름으로 1929년에 추진이 되었고, 아는 것이 힘이고 배워야 산다, 이 구호를 내세워서 문자보급운동을 벌였단 말이에요. 이거 다 1920년대 후반에 조선일보가 추진했던 문자보급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한글 원본 이런 것들은 모두 조선일보가 추진했던 문자보급운동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러면 조선일보 말고 당시에 우리나라에 어떤 신문이 있었냐? 동아일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자, 동아일보는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걸 벌여. 역시 문맹퇴치 운동의 한 종류. 그럼 글도 가르치고 시골 사람들을 계몽시키려고 하겠지. 그래서 분화로드 운동의 구호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 이런 구호를 외치고, 이 분화로드라는 말 자체가 러시아의 농촌 계몽 운동 이름에서 따서, 러시아에도 분화로드 운동이 있었거든.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상로스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상로스의 배경이 바로 농촌 계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 상록스는 우리 안산에 있는 양지고등학교와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지. 왜냐면 안산에 상록수역이 있잖아. 그 상록수역 근처에서 실제로 상록수 소설의 배경이 되는 농촌개봉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러한 언론사 이외에도 조선어학회에서도 한글을 보급하려고 하기 위해서 강습회나 한글 보급 운동을 벌였다는 거지. 자, 일제는 이거를 쓱 지켜보다가 이런 문맹퇴치 운동이 민족주의 세체를 띄어서 독립운동과 연관이 될 것 같으니까 1935년부터 전면 금지를 시켜. 글 가르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